아, 요새 재건축 재개발이 뜨잖아요. 이번에 보궐선거로 서울 뜨고 나서 막 규제 풀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또 매물 다 걷어들이고 뭐 날라가고 막 이렇잖아요. 특히나 썩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 그리고 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랑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또 서울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투자금도 엄청 많이 들어가. 난 돈이 없어.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냐. 또 상대적인 박탈감 들고. 네. 또 묶이면 또 완전 리스키하잖아요. 또 10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10년, 15년, 뭐 20년 20년, 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도 재개발, 재건축이 떠서 너무 좋아지는 투자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로 하는 준신 투자인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뜰수록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투자로 준신축 투자가 되게 틈새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새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처럼 뜨겁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가격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럼 옆에 있는 준신축이 갭매혹이 들어가거든요. 나도 이러면서. 갭매혹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 구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이 들어오면 기존에 뭐 2, 3년 정도만 있었던 애들도 준신축급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 새 거고 완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당연히 갭매혹이 들어가지.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뭐 정책이 뭐 어떻게든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반전됐어. 재건축 재개발 안 한대. 그래도 괜찮아요. 준신축은. 왜냐면 얘는 새 거잖아요. 얘가 안 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여기저기 더 받으니까 얘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얘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얘네가 진행이 안 되면 가격이 안 움직여요. 진행 속도. 그러면 썩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가격이. 근데 옆에 있는 준신축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땅값이 올라가거나 이제 분위기가 타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네 안 올라갈 때 또 준신축은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됐어. 정말 정책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쭉쭉쭉 진행이 잘 돼가서 얘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잖아요. 2주를 해야 돼, 2주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가지고 2주를 해야 돼. 그러면 어디로 이주하겠어요? 근처 준신. 그 옆에 있는 준신축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럼 이주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어진 게 아닌데 수요는 더 생긴 거잖아요. 이주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주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특징이 멀리 갔다가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근방에 있고 싶어 해요. 그 근방에서 생활권 같이 하다가 다시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준신축은 이주 수요를 받아서 또 올라요. 그럼 전세가 오르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매매가 또 올라가거든요. 물론 얘네가 입주할 때 되면 준신축은 좀 흔들려요. 그렇지만 얘네 리드하는 새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입주가 끝나고 가격을 재가격 받아가지고 가치를 재평가 받아서 가격이 날아가잖아요. 옆에 있는 준신축의 대장 아파트는 얘를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갭매우기를 통해서. 계속 오르잖아요, 얘네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른다? 그렇죠. 그리고 실수요가 하나 안정적이니까 출구 전략을 언제든지 펼 수 있죠. 그 약간 현금과 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수요자가 완전 정말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매수세가 없어서 안 팔린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가격을 어느 정도 확 떨어뜨리면 그래도 그런 애들은 팔려요. 어느 가격대까지만 오면 실수요자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이 뜰 때 아싸. 아, 그래서 설레셨군요.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아싸. 또 기회가 왔다. 갭매우기 해도 되고 이주 수요 받아도 되고 안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근데 나는 계속 준신축 애들은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목동도 요번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목동, 상계동, 뭐 여의도 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님이 또 걔네들이 안전지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완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들썩들썩하죠, 네. 지금 목동은 워낙에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애들 시리즈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되든 안 되든 걔네가 지금 이렇게 들썩이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준신축 애들도 같이 가거든요. 약간 신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저는 돈이 별로 없어. 난 소액 투자밖에 못해. 그리고 나는 이런 리스크를 너무 걱정이 돼.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내 전 재산을 넣어서 묶이면 어떡해. 그런 분들한테 전 준신축 투자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매력 있다. 이런 식으로 되든 안 되든 뭐 이주 수요를 받을 수도 있고 된다고 하면 갭매우기에서 같이 따라가지. 뭐 진행이 잘 되면 또 되는 대로 또 가격 따라가지. 이것만 한 투자가 없다. 물론 돈이 있으면 분양이 좀 괜찮다고 하면 하겠죠. 근데 전 좀 불법을 싫어해가지고 요새는 분양권 다 다운 쓰자고 하거든요. 양도세 부분이 조금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 조금 분양권의 규제가 좀 덜했을 때는 매도자한테 네가 양도세 내 다운 계약서 쓰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규제가 심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써야 되니까 그냥 피를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현금력이 더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피가 2억이에요. 옛날 같으면 다운 계약서 써서 현금은 1억 주고 나머지는 뭐 내가 세금을 나눠서 뭐 할부로 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현금을 딱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분양권 거기에 피에 뭐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신식 투자는 내가 투자금에 상관없이 지역이랑 단지만 바꾸어서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투자법인 것 같아요. 시장 바뀌었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찍었을 때와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규제 지역 준신축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비규제 지역 중에 아직도 안 오른 애들이 있어요. 물이 안 오른, 그러니까 상승에 물이 많이 안 간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아까 구미에서 봤던 것에서 신축이 막 날아간 애들이 있어요. 뒤쫓아서 신축을 가기에는 갭이 많이 벌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5천이면 투자 가능했던 게 지금 막 1, 2억 벌어졌어요. 갭이. 그런 애들은. 근데 2억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투자를 뭐 결정할 수 있지만 돈 1, 2천밖에 없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준신축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축이 많이 날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준신축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준신축급에서도 이제 대장 아파트는 신축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근데 좀 늦게 움직이는 애들은 신축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갭이 붙어 있을 수가 있죠. 특히나 준신축은 전세가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세가 상승이 워낙 컸잖아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 준신축의 갭이 더 줄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좋아지고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더 메리트 있지 않았나. 그러면 전세가가 조금 더 밀어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 갭을 유지하면서 더 매매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역마다 좀 틀리겠죠. 근데 전세가 오르는 것만큼 매매가 같이 오르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가는 안 오르고 전세가만 먼저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전세가는 너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매매가만 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간다고 하면 전세가가 그러니까 매매가는 아직 안 움직이면서 전세가 움직이는 그런 곳이 좋죠. 근데 작년에 그런 지역이 진짜 많았잖아요. 올해도 지금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많았다가 이제 막 없어지는 지역들. 이제 좀 정리돼가는. 네네네. 뭐 수도권에서는 사실 최근에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가 상승이 클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6월 기점으로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세금이 나눠져서 6월 이전에 팔면 일반 세율이고 이후에 팔면 77% 내야 돼가지고 분양권은 6월 이후에 거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잔금 치겠다라는 주의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6월 이전에야 뭐 분양권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고 6월 이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더 안 내놓지 않을까. 가을장에 또 한번 전세가 상승이 있으면 또 한번 또 작년만큼은 아니겠죠. 작년의 상승률만큼 올해가 있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또 저는 올해 하반기에 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6월 1일 이후에 샷다 내린다. 되게 매도자분들이 콧대가 높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콧대가 지금. 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니에요. 야 너 아니어도 돼 뭐 지금. 매물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서는 그거예요. 거래를 하고 싶은데 산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간혹 오는데 판다는 하고 물건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주의하셔야 될 건 나 집을 안 내놨는데 부동산이 자꾸 팔으라고 전화를 해. 그러면 오케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팔면 안 되는 시기네요. 그 시그널은. 왜 그건 전화가 온다는 네, 거.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1년 전부터 내놨는데 연락 안 오다가 최근에 연락이 좀 오기 시작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낼름 팔면 지겨워. 치가 떨려. 이러고 딱 팔았는데 팔고 나서 막 매덕 날아가고. 올라가고 막 이러면 또 한약 지어 먹어야죠. 화병 아니야. 그런 분들이 수강생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계기로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몇천 오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기본 뭐 2, 3억은 뭐 기본이에요. 진짜. 그러면 잘못 안 팔려면 좀 어떻게 확인을 하고 팔면 좋을까요? 뭘 확인하고? 첫 번째로 이제 공급 물량을 확인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공급 물량을 확인해서 공급 물량이 이제 없어. 소진됐어. 당연히 이제 날아갈 타이밍이 온 거죠. 공급 물량 때문에 막 사람들이 허덕이다가 물량 폭탄 맞아서 아까 막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구미 같은 경우도 봤어도. 이제 근데 공급 물량이 소진됐어. 이제 가격이 막 날아가고 있어. 근데 지겹다고 이제 팔 때가 됐다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물 들어왔는데. 그리고 미분양 물량 확인하셔야죠.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일 때는 가격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분양 물량이 이만큼 쌓여있던 게 줄어가지고 진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러면 전세가 상승의 시그널이 먼저 나타나면서 매매가 상승이 오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홀랑 팔아버리면 또 벙어리 냉가슴 하게 되는 거죠. 공급 물량, 미분양, 그리고 아까 시세 추이선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하는 거면 계속 떨어질 수 있지만 상승하고는 이만큼이 지났잖아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상승 가능성이 또 높은 거죠. 물론 지역의 위치라던가 입지라던가 단지마다 틀리긴 한데 아까 그게 떨어질 때보다는 이렇게 오를 때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지. 공급 물량, 미분양, 시세 추이선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임장을 가가지고 매수자 입장, 매도자 입장으로 부동산을 가는 거예요. 집을 사러 왔는데 혹시 집이 있나요? 했는데 아 요새 집 안 나와. 그러면 집 없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매도자로 갔을 때 사장님한테 요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이제 물건이 워낙 없다. 그럼 자기가 잘 받아준다고 해야지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더 많이 부른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팔아야지.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랑 똑같이 팔 때도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4년 동안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수익권이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타이밍을 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실거주자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수보다도 매도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도가 더 어렵고 또 지금 아까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애매한 1주택자 분들이 그래서 지금 되게 고심이 많으세요. 내 집을 팔고 새로운 거 더 점프하는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집으로 가고 싶어. 상급지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것도 물건이 없고 이쪽도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내놨어. 내 건 팔렸어. 근데 이쪽에서 내가 물건을 못 구해. 그럼 내 집은 팔리고 얘는 못 구했어. 그러면 이 갭 사이에서 이 시기, 그러니까 새로운 집이 생기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으면 이 기존의 집도 올라서 그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이 집은 팔고 이 집은 못 샀어. 그러면 양쪽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집을 먼저 사고 이걸 팔자니 이게 또 요새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야. 게다가 상급지로 이동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땡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애매한 1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집을 갈아타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자신 없으면 조금 기다려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내 거 팔았는데 못 사면 얘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승분조차도 못 먹는 거예요. 보궐선거 전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보궐선거 후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은 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본인 거 팔았는데 그분이 이제 목동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목동에서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셨는데 본인 집 팔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집에서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못 구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궐선거 빵 터졌다. 가격 날라가잖아요. 내 건 팔았어. 붕 떠버리네 진짜. 네. 그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 없으면 본인 거라도 갖고 있는 거라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뭐냐면 자기가 안 가진 거에 더 떡이 커 보이는 거지. 그림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지. 남의 떡이.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저쪽에는 지금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는데 내 거는 별로 안 올랐어.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오르는 저기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기가 이렇게 안 맞아버리면 얘도 잃고 얘도 잃고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약간 주식도 좀 그렇잖아요. 저게 더 오를 것 같아서 이거 홀랑 팔고 저거 샀는데 쟤 그때부터 떨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거는 막 급등하고. 상한가 나오고 막 이런 속상하죠. 사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약간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특히 매물이 많지 않잖아요.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물 다 들어갔어요. 보궐선거 이후로 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고요. 현장에 나가서도 또 한번 분위기도 훑어봤고요. 막 그 네네. 목소리 터져라 막 도로에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찻소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수도권은 많이 설명을 들어서 사람들이 지방 쪽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방 정보가 그래요? 너무 없다. 광역시도 좋고 지방 쪽 이야기 한번 또 다시 준비해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